재난지원금의 웬 수수료, 정말로 웬 수수료일까 싶습니다. 실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들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전해드리겠고요. 재난지원금을 풀자 무엇 소비가 급증했다. 자, 이 무엇은 무엇일까요? 오랜만에 드리는 또 김진애 앵커의 퀴즈입니다. 재난지원금 풀자 동네 마트에서 땡땡이 더 많이 팔렸다. 자, 여러분들 뭘까요? 정답 공개합니다. 살짝 퀴즈 탐험 동물의 세계 같지 않았습니까? 재난지원금 풀자 담배 사재기가 늘었다. 오늘 한 경제 전문 매체의 보도입니다. 2016년 이후 담배 판매량이 감소했는데 최근 판매량이 급증했다. 특히 지난 2월에는요. 이렇게나 많이 팔렸어요. 2억 4,230만 갑이 팔렸는데 3월에는 2억 8,740만 갑이 팔렸다. 무려 한 달 사이에 18.6%가 많이 팔렸다는 게 오늘 한국경제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재난지원금 푸는 시점에 동네 마트에서 담배 판매량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동네 슈퍼에 담배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요. 아예 현금을 지급하거나 구입 가능 품목을 몇몇 생필품으로 제한해 오용을 막는 방안 중 하나를 택했어야 했다.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 제한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왔다라고 성태윤 교수는 꼬집었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이렇게 성 교수가 꼬집는 이유는 사실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주는 이유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온라인에서 사는 게 아니라 동네 지역 상권을 좀 올려보고자 동네 치킨집에서도 쓰시고 동네 반찬가게에서도 쓰시고 뭐 동네 맥주집에서 쓰시고 동네 아이들 장난감점에서 쓰셔서 지역 경제를 좀 살려보자는 건데 지금 한국경제 취재한 내용처럼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에서 유일하게 가격이 같은 담배 소비량을 이렇게 많이 들었다는 것은 사실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건 아니냐는 게 한국경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소비를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현금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결제 수단을 갖고 있는데 그 결제 수단을 가장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내가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을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일부 상인들은 가격도 올리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상품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담배였다는 거죠. 담배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거나 제대로 짚지 못한 정책적 실패가 사실은 있었다는 이야기고 대형마트보다 동네 슈퍼 품목들이 좀 비싸니까 네. 에이 담배나 사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졌다는 거군요. 그다음에 동네 슈퍼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몰리니까. 그러니까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담배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담배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포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이거든요. 세금. 그러니까 동네 슈퍼에서 담배를 다른 때보다 많이 팔았다라고 해도 사실은 그 슈퍼한테 떨어지는 그 마진이랄까 이윤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반사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담배를 갖다 일단 많이 샀으니까 또 뭘 사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이나 그런 게 조금 풀릴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거고 우리 정부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효과가 많이 좀 퇴색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저 이 문제를 이 근본적인 데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사실 일본에서도 그랬지만 이제 돈을 풉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일정 정도 액수를 다 나눠주죠. 그걸 이제 소위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는데요. 그 헬리콥터 머니는 가장 이 함정이 뭐냐면 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상품권을 받든 뭐를 받든 간에 저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상품권을 받으면은 할인을 해가지고 아예 저축을 하는.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좋은 일을 하는지 이제 모르게끔. 그래서 결국은 소비도 진작되지 않은. 근데 자, 이번의 경우, 이거는 단순히 소비 진작이 아니라 생존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존 자금을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생존에 필요한 게 가장 뭘까요? 당연히 지금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게 생겼다든지, 공과금을 못 내서 전기가 끊기게 생겼다든지, 정말 아이들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의 학비라도 돼가지고 부모로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없게끔 만든 거죠. 지금 대부분 주는 돈이
그 어떤 뭐 상품권이든 카드의 돈을 줘가지고 쓰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이도저도 아닌 이런 지금 뭐 사실 소비로도 제대로 그 전환되지 않고 그다음에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 제대로 살 수도 없게끔 만들고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가 뭐 야당이니까 무조건 여당 정부에 하는 거 다 비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정책 시체가 되면 실패할 수 있죠. 이번에 방역에서도 초기 실패가 있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장 모험적인 지금 코로나 대응 국가가 됐으니까요. 이번 재난지원금도 초기의 실패 너무 급급해 하지 마시고 우리 전문가들이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담배에 수요가 몰리는 거 바꾸면 되고요. 다음에 카드로 줘가지고 이 시장 현장에서는 수수료 받는 이런 좀 나쁜 상인들 나왔으면 그거 안 될 수 있도록 고치고 특히나 마지막으로 이 돈이 물건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과금 내고 월세 내고 아이들 학비 대줄 수 있는 생존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바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 한국경제 기사를 쓴 성수영 기자는 기사 말미에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동네 슈퍼마켓에서 전액 담배를 사더라도 지역 슈퍼마켓 주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담배를 사면 자신의 돈으로 두부나 아이스크림 같은 다른 소비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게 기사 말미에 보도가 됐다라는 것도 함께 보도를 해드립니다.